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1일 오후 5시 37분입니다. 오늘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이걸 다시 국회로 보내면은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므로 그건 좀 어렵죠. 이번 법안은 최대행이 지난달 31일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무결해가지고 폐기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가지고 다시 발의 통과시킨 겁니다. 2차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등이 국회 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을 체포 구금하려 한 혐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두 사람 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사람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후보자 두 사람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한 법안이었습니다. 이 2차 특검 법안은 특검 아래에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50명을 두도록 하고 별도로 검사 25명, 기타 공무원 50명을 파견받을 수 있게 했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대통령실과 군이 국가정보원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수사 중에도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게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과 겹칠 경우에는 아주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와 내란선동죄 등을 뺀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다면서 곧바로 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그런 배경이 있는 법안입니다. 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핵심적인 사안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그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데, 여기 또 특검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실력이 있느냐? 정치적 공세 말고 무슨 실력이 있느냐? 이게 또 엄청난 규모의 수사기구가 새로 등장하면은 검찰, 경찰, 공수처, 또 특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아주 전곡을 찌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행을 맡은 이후에 이번에 7번째입니다. 정부는 내란 특검 2차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인데,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하니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아마 지지도 상당히 저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취임을 했는데 그동안에 아주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실무적이고 행동이 참 빠르고 누가 봐도 사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거부권 행사는 우선 헌법 정신에도 맞고, 그리고 사실에도 부합하고 여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감히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아마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하는데, 이 자충수로 망하는 그 기본 근저에는 독선이 있습니다. 좌파는 개혁투쟁론에 기초해가지고 개혁 해방을 목적으로 하고, 역사는 우리 편이라는 이 정의감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사실이나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과속을 하게 됩니다. 과속하면은 합리적인 여론이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지난 한 달 사이에 여론이 이렇게 급변한 것도 이재명 민주당이 점령군 행사하면서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반발을 불렀는데, 이번 최상목 대행의 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는 걸 보면은 정신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소 혼란스럽게 보이지만은 민주적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국회는 계속 탄핵병에 걸리듯이 계속 탄핵을 하면은 대통령은 거기에 카운트 블로우를 날리면서 거부권 행사를 계속합니다. 탄핵과 거부권이 서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치적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공방이 벌리지 않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령을 폈다가 막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게임이 달라져 버린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링 위에서 싸우는 겁니다. 링 바깥에서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링 바깥으로 나가서 군사력을 동원했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 민주주의가 균형을 맞추면서 갈지자로 가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달렸으면 좋은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끔 후퇴도 했다가 일보 후퇴했다가 또 2보 전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만 탈선을 해서는 안 되죠. 그 탈선이란 건 뭐냐? 아, 귀찮다 해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 혁명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쿠데타로 가든지 하는 게 이게 탈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은 그분이 탈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철로 위를 달려야지, 뭐 운전이 잘 안 된다, 앞에 뭐 장애물 있다, 그럼 장애물 치우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과속을 해가지고 탈선했다가 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선포함으로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77년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 연설을 했는데 첫 문장이 뭐냐?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다소 늦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연설을 한번 읽어보고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깨우쳤으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는 문제 해결에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